자, 행정이라고 하는 건데, 행정, 우리가 행정법이니까, 이제 행정법과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데, 행정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행정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다가 필기를 엄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필기를 꼭 하셔야 되고.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입법과 사법,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작용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작용. 주체가 있어야 되죠. 국가작용. 자, 입법은 아니고 사법은 아니지만 국가가 하는 작용 중에 하나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것의 전제는 뭐가 깔려 있냐면 상권분립, 권력분립 중에서도 상권분립,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상권분립을 전제하고 이제는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하게 됐지? 자,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뭐 사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혁명을 통해서 등장하게 됐어요. 역사 무대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최초로 민주주의나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를 근대에 들어오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로크의 이권분립도 나오고요. 몽테스큐의 상권분립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분립은 기본적으로 몽테스큐의 상권분립을 의미하는 거겠죠. 몽테스큐의 상권분립에 의하면 국가의 작용은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는데, 자, 이 권력분립이 이렇게 원래는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한테 있는 거죠. 왕. 원래 군주에게 있었던 건데, 그 군주에게 있었던 군주와 의회에 대립 가정이 생기는 거죠.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대립 가정이 생기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고, 그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의 전제하에서 행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행정법을 얘기할게요. 행정법. 자,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행정법을 규정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좀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행정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행정부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행정부 내부. 행정부 내부라 하면 국민이나 혹은 다른 나라나 이런 데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규정하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정법을 이제 배울 텐데, 이 행정의 조직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행정조직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작용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국민에게 무언가 뭐 처분을 내리고 허가를 내주고 특허를 해주고 인가를 해주고 불허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통틀어서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 마찬가지로 이것을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다라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그 행정의 국가의 작용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누군가는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런 국민들도 생길 것이고 하니까 그런 국민들이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무언가 제기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제라고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항상 옳은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게고 이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구제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제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이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법 공부할 거고요. 행정작용법 공부할 거고 행정구제법 공부할 거예요. 이 세 가지 공부할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공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공법. 국내공법이라는 얘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행정법은 국제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내법이다라는 개념은 국제법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공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는 아니다라는 얘기일까요? 사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행정법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정의 조직, 행정의 조직이라 하면 행정부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어떻게 조직화돼야 되는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을 행정조직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제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구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를 하는 그러니까 국제법은 아니란 얘기고 공법입니다. 공법.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법이라는 거예요. 공법. 자, 이쪽으로 좀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공법이라는 거하고 사법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자, 법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공법과 사법으로. 사법. 일단 공법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수직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공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작용. 그래서 공법은 어떤 게 있냐면,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공법입니다. 공법.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행정법을 보는 거죠. 행정법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평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이 사법인데요. 사법은 크게 뭐가 있냐면 민법, 상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민법. 자, 우리가 행정법과 관련해서 재판을 가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당연히 법원은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과 관련해서 이건 민법적인 사항이야 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도 행정법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항상 민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또 민법이 가장 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법이고 그래서 민법을 어기게 되거나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민사소송. 당연히 민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죠. 자, 공법과 사법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행정법은 뭐다? 공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공법이다.